안녕하세요. 트렌드버드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AI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봇, 자율주행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대세가 되면 AI 인프라 시장은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그 흐름이 아이랭 같은 너클라우드에 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가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지컬 AI는 말 그대로 AI가 현실 세계의 물체를 보고 이해하고 움직이고 힘을 주고 접촉을 제어하면서 행동을 만들어내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로봇이 물병 하나 집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병을 집으려면 먼저 물병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잡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손가락 관절 값이 있어야 하고, 손목 관절 값이 있어야 하고, 팔꿈치 관절 값이 있어야 합니다. 어깨까지 포함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 손이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로 손끝을 보내려면 단순히 가자라고 명령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재 관절 상태에서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 어떤 관절을 얼마만큼 꺾어야 하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역기구학 문제입니다. 로봇공학에서 오래된 수학 문제고 계산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물병은 물체입니다. 무게가 있고 잡을 때 미끄러지고 힘을 너무 주면 찌그러지고 힘이 부족하면 떨어집니다. 즉 물병을 집으려면 단지 관절 각도만 맞추는 게 아니라 힘과 접촉을 제어해야 합니다. 토크, 마찰, 그리고 미세한 손끝 움직임이 전부 들어갑니다. 이게 물리입니다. 그래서 과거 로봇공학은 수식을 세워서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함수를 쓰고 이런 제어기를 쓰면 된다. 그렇게 모든 걸 수학으로 풀려 했죠. 그런데 AI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능을 규칙과 수식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학습으로 방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신경망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였던 힌튼 교수의 흐름도 결국 사람이 규칙을 다 설계하지 말고 데이터로 학습시키자로 요약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촘스키 문법 같은 규칙 기반 설명으로 언어를 가르치려 했지만 끝까지 사람 수준의 언어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쌓인 문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학습시키니까 챗GPT 같은 모델이 갑자기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로봇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수식으로 다 풀기 어렵다면 결국 보여주고 학습시키자로 갑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사례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옵티머스는 키가 173cm 수준의 휴머노이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테슬라는 그 키에 맞춰 사람을 채용하고 로봇이 보는 눈높이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합니다. 작업자가 고글 같은 장비를 착용하고 장갑을 끼고 손동작을 하면서 로봇이 배울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물병을 잡는 건 이런 느낌이야. 셔츠를 접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작업을 수천 번, 수만 번 보여주는 쪽으로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챗GPT가 잘 된 이유는 지난 30년 동안 인류가 인터넷에 글, 이미지, 영상 같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단순한 이미지나 텍스트가 아니라 움직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힘을 얼마나 줬는지, 접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은 데이터 말이죠. 인터넷에는 텍스트는 넘치고 이미지도 넘치는데 그에 비해 물리적 행동 데이터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지금부터가 진짜 데이터 싸움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엔비디아 로보틱스 총괄 중 한 명인 짐 펜이 던진 문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짐 펜은 엔비디아에서 로보틱스 연구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고 물리적 AGI를 해결하는 설명을 모터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간다는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로보틱스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2025년에 정리한 인사이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로보틱스에서 지배적인 접근은 VLA, 즉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입니다. 방식은 단순합니다. 이미 잘 학습된 BLM, 비전 언어 모델을 가져와서 그 위에 액션 모듈을 붙입니다. 그러면 로봇의 두뇌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짐펜은 여기에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BLM은 본질적으로 시각 질의응답 같은 벤치마크를 잘 마치도록 최적화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VLM화의 대부분 파라미터는 언어와 지식에 쓰입니다. 물리와 접촉 제어를 위해 쓰이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둘째, 비전 인코더는 오히려 낮은 수준의 디테일을 버리도록 튜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고수준 이해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로봇의 손재주는 미세한 디테일이 전부입니다. 손끝에서 몇 밀리미터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VLM 파라미터를 키우면 VLA 성능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근거가 약하다는 겁니다. 사전학습 목표가 로봇 행동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프리트레이닝이 미스얼라인 됐다는 겁니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더 직관적입니다. 로봇 정책을 학습시키는 데에는 비디오 월드 모델이 훨씬 더 좋은 사전학습 목표일 수 있다. 비디오 월드 모델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하는 학습을 합니다. 즉 물체가 움직이면 어떻게 보이는지, 접촉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행동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모델이 이해하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그 위 강화 학습 시뮬레이션을 얹어서 정책을 최적화하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로보틱스의 스케일링 법칙이 텍스트 토큰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지컬 AI는 텍스트를 많이 처리해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비디오와 물리,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스케일링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데이터 센터 수요와 직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토큰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지컬 AI가 커지면 핵심은 토큰이 아니라 비디오 월드 모델 학습, 시뮬레이션, 강화 학습입니다. 즉 데이터 센터는 LLA 토큰 때문에만 커지는 게 아니라 비디오와 시뮬 기반 GPU 연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피지컬 AI가 대세가 될수록 AI 인프라의 총 연산 수요는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는 실시간 제어 자체는 EH에서 돌릴 수 있어도 학습은 결국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현장 데이터가 쌓이고 그것을 다시 학습하고 검증하고 시뮬로 돌리고 다시 업데이트하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아이렌 같은 너클라우드의 그림을 더 밝게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AI 부미 언어 모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서 비디오와 시뮬 중심의 연산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전력, 더 많은 GPU,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말로만 피지컬 AI가 아니라 실제로 로봇이 대량으로 깔리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플라이 휠이 돌아가느냐입니다. 그 플라이 휠이 돌기 시작하면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언어 모델의 다음 단계에서 한 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트렌드버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